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의 특성에 따라 지어진 이름, 자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캄캄한 밤에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명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름 명자는 어, 전역석자에 입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역석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달에서 한 핵이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핵이 빠졌다는 것은 달은 밤에 뜨는데 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과정에 캄캄한 상태, 어두워지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둡다 보니까 사람을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별할 수 없으므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아, 나는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나의 특징, 어떤 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이제 혈연이나 부족에 의한 그 성씨와 또 집에서 부르는 이름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20살이 되면 약간이라는 갈래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 갈래를 올릴 때 어, 머리에 갓간을 쓰게 되는데 갓간자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덮을멱자에다가 으뜸원, 그 다음에 마디촌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덮을멱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천으로 어떤 것을 덮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덮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디에 덮냐? 으뜸원, 머리에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으뜸원이라는 것은 이 어진 사람인변 위에 머리를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머리에 어, 갓을 덮는다. 손으로 손으로 어, 갓을 갓을 사람의 20살 약간씩을 하는 젊은 사람에게 머리에 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갖다 이제 간명이라고 그래서 어, 어, 자기의 어떤 본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본명은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행사나 지금 우리가 성명과 간명과 이제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간명은 윗사람한테 자신을 알리고자 할 때에 이러한 그 간명을 사용을 했고요. 그 동료나 그 아랫사람들한테는 통상 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면자 아니겠습니까? 진면자다 아들 자자. 요것은 진면이라는 것은 사방을 다 그 벽을 내렸다. 지붕이 있고 맞배 지붕이 있고 그 벽을 다 내렸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하는 집이다. 이런 집에 아들 자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아이니까 결국은 집의 서열에 의해서 자가 정해졌다. 통상 이제 통상으로 어, 맞이냐, 맞백자지 않습니까? 맞이냐, 중간이냐, 그렇지 않으면 셋째냐, 뭐 아제비숙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야 얘는 막내야 할 때 끝기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것으로서 정하게 되는데요. 음, 공자도 중리라고 그랬답니다. 즉 그 중리라고 하면 그 가운데 중자를 썼으니까 둘째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미로 자를 사용한 것이고요. 어, 다음은 그 아자입니다. 아자라는 것은 이제 맑을 아자라는데
요것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어금니 하자잖아요. 어금니 하자가 세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금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금니는 그 치아 중에서 목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 가까이 있는 소리에서 즉 그 배의 깊은 곳에서 나온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입 바깥에 입술로만 소리를 내는 것은 조금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고요. 깊은 데서 소리가 나는 것을 갖다가 무겁고 어떤 파동을 이루고 멀리 가고 이러한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금니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어금니 끝이 맷돌처럼 이렇게 팽팽하고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두 개로 튼튼하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치아 같은 경우는 뿌리가 하나인데 어, 치, 치, 어, 그러니까 이빨, 앞니나 송곳니는 치근이, 요근이 하나인데, 어금니는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깊은 곳이 있다, 완전히 박혀 있다, 이런 뜻을 가져서, 어, 어금니 하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새의 부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의 부리에서 어금니나 부리에서 나는 소리는 아름답다, 맑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맑은 것은 떤 사람이 사용을 했을까? 어, 뭐 학자나 혹은 이제 문인이나 뭐 또 시인이나 또 예술가나 뭐 서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처해진 입장 또 혹은 자기 출신, 자기의 특징 그것에 잘 나타내기 위해서 감명이나 자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러한 어, 아명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아명은 자기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나이 들면서 이제 자기 자신도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할 때 이 아명을 지음으로 이 아명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지거나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호자라는 것은 이름호 부르짖을호라는 것은 뭐냐면 입구자에다가 여기에 울부짖을 교자 아니겠습니까? 입이 입을 크게 벌려서 말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게 좀 이그러지는 얼굴이 이그러졌다고 하는 그 교자입니다. 교자에다가 여기에 입구자를 붙이는 것은 입을 아주 크게 벌렸다. 크게 벌려서 목성껏 부른다. 그것을 거기에다가 범호자를 딱 써서 범의 소리가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갖다가 부르짖을호, 아주 목청을 크게 소리를 내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또 혹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름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소곤소곤 얘기해도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목청껏 최대한 크게 해서 의사를 전달했다. 그래서 부르짖을 호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요렇게 또 많이 부른다 해가지고 이름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호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갖다가 이름으로 불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자는 말씀언 어떤 경우에 썼을까 이렇게 말씀언에 이렇게 해자 있지 않습니까? 해자에 그름명자를 썼습니다. 말씀에는 입에서 나는 소리의 파동이
퍼져서 멀리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자는 물숫자 있지 않습니까? 물숫자를 그 옆에 옆으로 누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혹은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명자를 넣으면 어, 그 더할 읽자가 안 되겠습니까? 요것을 의미하는 뭐는 뭐냐? 여기에 그릇에 물이 조금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넘친다는 의미고, 여기에다 말을 한다. 말을 해서 넘치도록 말을 한다라는 의미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썼는가 하면, 정부의 이제 관료나 또 혹은 이 중책을 맡은 사람에게, 큰 공덕을 세운 사람들에게 임금이 이 신하가 죽게 되면 공적을 조금은 부풀려서 강하게 이름을 지어줬다. 뭐 충절공이나 장절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조상들을 보면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시옷이라 해서 그 얘기를 정했는데, 조금은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이 조금 넘쳐 흐르듯이 약간은 조금 그 가장해서 이야기한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중요시해서 본 것이 이제 바로 시호입니다. 이같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를 밝히기 위해서 나의 특성, 또 이름은 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부여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대부분 남이 윗사람들이 해주는데, 아오마는 자기가 직접 짓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갖다가 골라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예술가나 서화가나 학자나 문인이나 시인이나 각자 자기가 어떤 것을 골똘하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 자기의 특성을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지은 것, 자기의 특성을 가장 잘 알리고 싶거나 또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름 앞에 뭐 운당이니 뭐 고운이니 뭐 이런 것을 쓰고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아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서열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자라나면 잔치를 하는데, 통상 백일잔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백일잔치는 태어나서 바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00일 되면 잔치를 해줬고요. 아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된 것을 말하잖아요. 1년이 된 것을 말하는데, 돌이 지나면 거의 이제 죽을 염려가 거의 없어졌다. 잘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또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즉,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조상 신이 모셔져 있는 의패가 있는 사상에 가서 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잘 무사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조상사신한테 신고하는 신고의례입니다. 신고의례이기 때문에 아마 예측해 봤을 때 3살 내지 5살 사이에 이런 자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